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똥에 놀라 기절한 중국인 학자는 어디로 갔을까? 얼마 전 어느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사에 기사화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국뽕 유튜버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크게 화제가 되자 기사화까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영상의 썸네일에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중국인 똥만 연구하던 중국 과학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인 똥을 분석해 보더니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한 이유라는 긴 제목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영상은 단순히 한국은 경제 발전으로 기생충도 없어졌고 화장실도 깨끗해졌다는 평이한 내용입니다. 제목과 다르게 영상 안에는 한국인의 똥에 놀란 중국인 과학자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조회수를 의식한 나머지 너무 과한 제목을 달아 벌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똥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똥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튜버의 영상 제목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똥이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으로 느껴져서 대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하면 중국과 일본이 유명합니다. 단지 반중, 반일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국과 일본은 대변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대변 문화는 너무 유명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세계 각지에 이런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대변 때문에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허난성 루저우의 한 공원에서 한 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러 하자 그것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이 달려와 급히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도 달려와 화를 냈고 급기야는 환경미화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대변 관련 이슈 중 가장 심각한 뉴스가 작년 5월 보도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2012년 중국 윈난성의 한 폐광에서 발생한 광부 의문사 사건을 거론하며 코로나의 우한연구소 기원설에 주목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2년 4월에 중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코로나 확산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며 코로나 우한연구소 유출설에 대해 보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윈난성 모장현에서 광부 6명이 박쥐 배설물을 청소하러 광산에 들어갔다가 의문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들 중 3명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의 중국인 과학자들이 광산 박쥐들을 포획해 조사를 벌였고 여러 종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변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변의 위협은 일본도 동일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수영 경기가 열렸던 오다이바는 수질이 문제시돼 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오다이바의 모습입니다. 이 오다이바의 물은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 오염된 것입니다. 그냥 더러운 물이 아니라 정말로 똥물인 것입니다. 보통은 우수와 하수관을 따로 만들어 흘려보내는 분류식을 사용하는데 일본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우수, 오수를 한 번에 흘려보내는 함유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류식의 장점은 큰 비가 오더라도 오수는 그대로 정화시설에서 처리됩니다. 반면 단점은 좁은 장소의 시공이 불가능하고 시공 비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함유식의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큰 비가 오면 오수와 합쳐져서 지상으로 범람하게 되고 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다이바의 수질이 악화되자 도쿄도가 모색한 해결 방안이 오다이바로 흘러들어가는 물만 일정 부분 정화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참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다이바의 물도 그리 깨끗하지 않은 데다가 대도시 외곽으로 흘러가는 오수의 건더기들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수도가 역류해서 도시 전체를 덮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일본에 태풍이 왔을 때 사진이고 길바닥을 각종 생활하수와 대변이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진흙이 아니고 진짜로 대변이 섞여 있는 흙입니다. 도쿄도 하수도 현황도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함유식 하수도가 설치된 곳이고 초록색이 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두 분류식으로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도쿄의 오다이바는 대변물이 돼버렸고 일본은 비만 오면 하수가 역류해 도시가 대변으로 뒤덮이게 됐습니다. 한국도 대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수많은 일화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제 기억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대변 검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80년대까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대변을 봉투에 담아 학교에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 지금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대변을 연구하는 과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열병 치료약으로 사람의 말린 변을 끓인 물에 타먹게 하는 처방이 실려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 환자는 만성설사에 시달리는데 건강인의 대변을 이식해주면 대부분 며칠 만에 낫게 됩니다. 항생제 과다 투여는 병원균뿐만 아니라 유익한 균들도 모두 죽여버리기 때문에 설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건강인의 대변 이식으로 장내 환경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사람 세포보다 10배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장에는 가장 많고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 인간의 제2의 게놈이라고 불립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뿐만 아니라 피부, 대사, 정신질환과 노화 등 질병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인간 게놈 프로젝트처럼 21세기 들어서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관하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유럽 국가 중심의 인간 장내 메타게놈 프로젝트 등이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국제규모 사업 외에도 국가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사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와 캐나다인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고 중국도 중국인의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12월 한국인 장내 표준 마이크로바이옴 뱅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대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식습관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식문화가 다른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장내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유튜버의 영상 제목처럼 실제로 한국인의 대변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팀이 한국인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피르미쿠테스문에 해당하는 미생물 종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속 등 유익균들이 타국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건강한 미생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